네, 바로 여의도 인사이트 통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박병창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이사님 바쁘시다는 건 유난히 더 바쁘시다는 건 시장이 유난히 좋거나 유난히 안 좋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좀 네. 많아지니까 어. 일단 신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있는 부서가 네. 신규 고객분들의 세미나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좀 시황이나 이런 설명을 좀 하는 부서라서 요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있고 또 방송국에도 전화 많이 오네요. 이번 주는 유난히 더, 와, 진짜 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네. 오늘까지도 뭐 최고치 경신 좀 격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황의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심리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방송 많이 보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그때는 개별 종목 그리고 일부 종목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ETF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뭐 피레침 꽂고 피레침이라 하면 고점 찍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 매도할 기회도 안 좋고 안 주고 또는 이제 고점에서 그냥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ETF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ETF 역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의 주봉을 제가 띄워놔 봤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상승을 하는 거예요. 12월 말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1, 2, 3, 4, 5, 6, 7주예요. 근데 보통 우리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는 시장이라도 물론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7주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도 굉장히 크지만 연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번 주에 특히 그랬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7주 연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르면 오늘도 1.5%나 올랐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금의 뭐 포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드리긴 싫고 그냥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도 뭐 방송하는 분들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정말 뜨겁다라는 걸 이제 몸소 예. 체험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탁금 뭐 110조 막 이렇게 네. 111조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연금에서 많이 이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은 개별 주식을 사지 못하죠. 그래서 펀드나 ETF를 삽니다. 근데 연금 계좌가 총 500조가 넘습니다. 와. 네, 그 중에 90% 정도가 거의 90%가 DB형으로 그냥 예금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한 10% 정도만 DC형으로 해서 주식 거래, 그 자산 뭐 펀드 거래를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급격하게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5년 동안 그거 이동해서 거래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는 안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다 보니 뭐 또는 신규 자금을 어디서 새롭게 뭐 대출을 받거나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침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위험 요소가 있다. 뒤늦게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시장 자체는 연금에 있는 돈들이 DC형으로 이전해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가장 뭐 쉽게 하는 것은 이제 펀드에 보통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데 시장이 막 좋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ETF를 제일 많이 사는 거고요. ETF로 거래가 훨씬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ETF의 등락폭이 예전에는 뭐 2%, 3%면 ETF는 많이 오르고 많이 네.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뭐 5%, 10% 사이에서 ETF 거래가 많이 돼서 개별 종목들, 물론 ETF 자체가 개별 종목이지만 개별 종목에 못지않게 등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좀 보시면요. 네. 그 오늘 선물을 한번 보면은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이 노트북이 처음이라서 조금 늦게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보면요.
선물 현재가에서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5,400억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1,0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의 수급을 보면요. 오늘 기관들이 개인들이 7,800억 매도하고 외국인들 1조 1천억 매도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차익 매도에서 이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한 거고요. 기관들이 1조 7천억 순 매수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순 매수해요. 이게 거의 대부분 ETF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에서 들어오는 건 대부분 ETF. 여전히 이제 ETF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인 거예요. 일종의 유행. 그리고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ETF를 항상 보셔야 되고요. ETF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거 제가 띄웠습니다. 이렇게 띄워서 보면요. 이걸 내 등락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원자력 그리고 AI 전력 핵심 설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태양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이 가장 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없죠. 왜냐하면 태양광들이 한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ETF에 많이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겠죠. 이 밑으로 그럼 가면 오늘 태양광 오른 건 그냥 정말로 개별 주식 그게 오른 거고 ETF 쪽으로는 반영이 좀 지금 안 ETF는 돼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제일 높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원자력이 있다. 오늘 뭐 첫날이라서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거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원자력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구성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구성 종목에 보면 비중별로 이렇게 나오죠. 추정 편입 비중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중을 보면서 이 비중이 높은 대형주 쪽에서 10% 이상의 상승이 대형주 쪽에서 한꺼번에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우리 그 3프로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오늘 시황도 시황이지만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주도주를 처음부터 알 수 있나요? 가야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게 주도 섹터였어, 주도 그렇죠. 종목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도 종목이나 주도 섹터를 잡는 거는 혁신에 의한 기술 혁신에 의한 주도주가 생기는 거고 정책에 의한 주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매번 방송을 듣지만 자기가 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이게 주도주로 된다라는 건 나중에 되면서 알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ETF가 한꺼번에 오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입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이 한꺼번에 10% 이상씩 오르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트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하나 더 볼게요. 네. 여러분 모든 증권사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네네. 지금 세팅을 다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 노트북을 봐가지고요. 네. 오늘 그 테마에서 보면요. 테마에서 전체 보면은 섹터 검색도 있고 뭐 전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테마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가 자전거예요. 근데 뭐 종목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석 터미널 테마. 그러니까 저 PBR 부동산 보유 테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막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4번씩 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하는 전문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거래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내려가면 태양광 에너지가 있죠. 오늘 하나솔루션이 상한가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빼고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상한가 갔어요. 유리테스트도 29% 상승했습니다. OCI가 28% 상승을 했어요. 네. 이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은요. 대형주 군에서 집단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누르면요. 이게 사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솔루션 상한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이런 것도 보면은 최초에 제가 지금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러면 처음에 남들이 알려주는 사후적으로 알지 않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는 바로 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대형주군에서 집단적으로 10% 이상씩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지금 태양광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럼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봤더니 한참 올라가지고 태양광이 집단적으로 많이 올랐네. 50%씩 올랐어 전부 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주도 섹터 또는 시장에서 강세 지수를 움직이는 게 주도 섹터예요. 지수를 못 움직이는 건 테마이고. 근데 이게 테마가 아니고 주도 섹터가 됐다는 건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항상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시황 정리를 유용해요.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NST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폭 삼성전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 아니에요? 시총 1000조. 예, 이 두 종, 네. 삼성전자 오늘 네. 천조가 넘어가는 거냐?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도 1조 달러 한번 가는 거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선가 지금 나온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40에서 45%, 50% 업사이드가 있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90만 원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가면 또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고가 근처에 근처에 가면요. 신고가를 갔다가 빠지더라도 갔다가 빠집니다. 얘가 100만 원을 가냐 마냐를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갔다가 가요. 못 갈 애들은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SK하이닉스 90만 원 위에서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100만 원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지금 이상 거래가.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더 가든 간다.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미국의 악재가 나오고 반도체가 빠지는 그런 날에도 얘들이 잘 버티는 거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0조. 근데 1조 달러는 1000조가 아니잖아요. 1400조지 않습니까? 1조 달러가 되면 미국인의 그렇죠. 입장에서 네네네. 보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오르면 돼요. 지금 모건텔레스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 40에서 50% 오르면은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가 26만 원이잖아요.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이고. 근데 거기에 그 중요한 목표 주가에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이 국권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업사이드가 있는 걸 보면은 시장이 쉽게 안 빠진 거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시장이 잘 안 빠지겠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 하나 했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듣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이 태양광이 갑자기 상한가 가고 전력기기가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있고 테마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을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이 버티고 있으면 나머지 순환하면서 종목별로 수익 게임이 계속 벌어진다. 굉장히 좋은 장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늘에서 힌트를 얻은 건 원전 태양광. 그러니까 이게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테마로 약간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냥 생각 안 기면 그냥 말씀드린 예로. 거고요. 제가 그냥 워낙에 지금 3프로에서는 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족 같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원전이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물론 네. 아까 그 뭐라 그러죠? 클로징 벨 클로징 하면서 벨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말씀 네. 다 나눴겠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다시 올린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줄게라고 이제 협상을 할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원자력에 투자해라, 조선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원자력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SMR이나 이제 소형 원자력에 대한 환경평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한번 원전 르네상스라고 해서 행정명령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또다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요번에 또다시 그 환경평가에서 면제를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허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원자력에 대고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원자력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원자력 건설해가지고 수익 내고 이런 부분들 하려면 언제 하냐 이게.
빨라야 10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업들은요. 원자력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전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 부품 장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스터빈 회사가 좋은 거고 현대건설처럼 공장 짓는 데도 좋은 거고 이런 데들이 오르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제가 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제일 핵심은 태양광입니다. 아까 제가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근데 원전과 태양광이 동시에 좋다? 이게 예전 생각하면은 조금 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그 일인데. 예전에는 한쪽이 네.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그러니까요. 막 그런 일이 네.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한 겁니다. 음. 유동성이 풍부해서 같이 오를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네. 만일 더 그런 쪽이 올랐으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전 같았으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좀 있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풍선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가 돈이에요. 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한쪽에서 꾹 누르면 한쪽은 볼록하지만 한쪽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주가가 오르는 거고 얘는 빠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공기를 더 주입하지 않으면 맨날 한쪽이 빠지면 한쪽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풍선에서 한쪽이 빠져도 한쪽이 볼록해져도 빠져야 되는데 공기를 넣고 있는 거니까 그 빠지는 대로 금방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 풍선 이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뭐냐면 그러다가 계속해서 불다가 나중에 터지는 터진다. 거죠. 그게 이제 버블론이잖아요. 네. 버블 붕괴론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풍선을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으로 가서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을 이제 여러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태양광도에도 이제 볕이 한번 든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아마 태양광 갖고 있는 분들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들 분 중에도. 아니 아까 ETF도 그래서 예, 태양광이 너무 없잖아요.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양광이. 그만큼 이제 소외되어 있는 섹터였고 그 소외되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랬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태양광은 조금 뭐 그래도 풍력은 싫어했고 뭐 둘 다 싫어하죠. 그래서 뭐랄까 허가도 안 내주고 그리고 제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친환경 상황이 자체를 조금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기다가 태양광에 벼슬을 한 쏘아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와 XAI하고 네.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우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유독 오늘 이렇게 됐던 이유가 오늘 있었던 거죠. 아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술진들이 중국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태양광에 이 우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여기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거고 그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나 뭐 실리콘도 그렇게 장비도 그렇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뭐 이종 융합 뭐 실리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로 영어로 되게 어려운 용어던데요. 다 뭐래더라? 용어가 좀 되게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적어는 봤는데 네. 그래서 하려고 적어왔는데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튼 뭐 나와 있으니까 뉴스에.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의 태양광 설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 태양광 다 죽였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중국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술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유독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기술진들이 중국에 가서 몇몇 기업들하고 지금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직접적인 수혜가 중국 기업들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찾아보셨어요? 이게 뭔지? 네. 뭐예요? 지금 그 뭐 기술이요? 태양광 패널로는 네. 페로브스카이트 맞아요. 실리콘 적층 그거. 배터리, 예. P형 HJT 예. 이종 접합. 어려워요. 네. 이거 외우지도 못해. 이종 접합. 이건 한국말이니까 그랬는데. 네. 예. 페로브스카이트. 네. 라고 페로브스카이트. 예, 요거 신소재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라온 그 하나솔루션하고요. 유리테스트하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있죠. 네. 얘네들이 요거 기술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 팀이 우리나라에 온 거 이런 건 아닌데 중국에 가서 그걸 타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테마 또는 섹터가 강하게 또 작용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로봇데이야,
오늘도 로봇데이네. 음. 또 지나니까 오늘도 로봇데이네 그랬거든요. 오늘은 태양광 데이라고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전에 이제 뭐 오늘도 일부 영향 받았죠. 우주도 예, 이제 있는 거잖아요. 우주항공. 어쨌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요 예. 시황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 제가 전체 80개 시가총액 80개를 보고 있는데 뭐 네. 전반적으로 다들 오늘 되게 좋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네. 파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닥 80개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부터 80개 종목인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은 나갈 거니까 초심에 약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나머지에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 코르티슈진, 리가캠 바이오, 바이오 쪽이 론 좀 바이오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빠지는 현상이 좀 나타난 거죠. 근데 바이오는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는 바이오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특성을 좀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상당히 현명하고요. 그리고 ETF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의 구성 종목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데 나머지의 거기 구성 항목의 비중이 작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 약세입니다. 아,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약하다가 실적 시즌 끝나고 남들 좀 쉴 때 그럴 때 좀 움직이는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의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의 특징은 실제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만 그냥 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즘에 오르는 뭐 오름 테라피틱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종목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LSC 바이오도 그렇고요. 에임드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천대학작도 오늘 올랐잖아요. 네. 삼천대학이 53만 9천 원이네요. 아 이거 참 예전에 만 원에 거래할 때 3만당 제약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격세지가 있어요. 3만 원 간다라고 막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53만 9천 원 됐네요. 이게 일부 종목도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여전히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가 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가 바이오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뭐래도. 반도체는 그냥 기저로 그냥 걔네들은 가는 거고 나머지의 자금들은 아까 말씀드린 풍선 얘기했듯이 뭔가 다른 게 생기면 그쪽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팔고 반도체 가고 또는 반도체 팔고 바이오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를 팔고 태양광 가거나 또는 우주항공 가거나 또는 걔네들을 팔고 바이오로 가든지 이런 수급의 흐름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래서 아마도 우주항공이나 태양광이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바이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질문을 주실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뭐 반대로 좀 약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이오에 많으니 바이오가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고 뭐 3천을 만든다 뭐 또는 오늘 뉴스 보니까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서 지금 이제 같이 하거든요. 분리해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운영 자체를 달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스닥은 저평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면서 만들면서 코스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스피는 지금 5,200포인트 지금 5,370까지 갔지만 5,200포인트가 한 1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평균이 12에서 13배니까 우리 코스피가 고평가돼 가지고 이제 오버슈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원래 시장이 고평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주식을 올리려면 그래서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코스닥 올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다 또는 뭐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해요. 코스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를 코스닥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평가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코스피하고 비교하면서 코스피가 올라갔으니까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야 돼. 또는 정상화 시켜야 돼. 이렇게 이런 잣대로 보기보다는 코스닥은 정책 이슈 그리고 정책에 따른 수급 이슈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코스피는 올라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돼 또는 현대차 사야 돼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3위 있고 저 위에 있는 삼천당 사야 돼, ABL 사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니, 그게 너무 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예. 어떤 좀 믿음, 베팅을 해볼까 이런 게 예. 있다면 예. 구성된 섹터가 뭐가 비중이 크지? 그러면 2차 전지, 예. 바이오, 예. 소부장 뭘 골라야 되지? 예. 뭐 이런 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처럼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한 게 뭡니까?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코스닥 150을 산 거예요, 그냥. 이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결국엔. 지수를 그냥 산 거. 왕창 샀잖아요, 이번에 뭐 6조 이상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돌아가야죠. 지수 ETF로 돌아가서 네. 이거 코스닥은 딱 그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을 만약에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코스닥 지수를 사야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늘 어디 등락률 얼마나 됐습니까? 어디 코스닥이 어디 있나?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제게 아니라서 조금 느림 죄송합니다. 밑에 아니요, 보면 천천히 코스닥의 하세요. 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수 ETF가요. 제 번호도 지금 몰라갖고 오늘 지수 자체는 0.45% 코스닥이 올랐는데 그 번호 하나만 불러주시면 네. 제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 지금 코스닥이 어디 있나요? 없네 여기 앞에 안 들어가 있네. 229200. 예? 229200. 예, 그러면은 여기 쳐보겠습니다. 네. 229200. 00. 네. 그럼 코스닥 150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비중이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여기 근데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중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르면 얘네가 오르는 거죠, 그냥. 근데 이 개별 종목에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막 급락하는 종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산 거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그냥 지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뭐 화면 보시다시피 이쪽에 코스닥 전체가 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수 시가총액 사이가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오늘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코스닥은 시가총액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예요. 이 세 개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보면 2차 전지 좀 올랐지만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약했잖아요. 갈렸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쉬는 거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좀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좀 사고 네, 있다. 네. 뭐 이런 현상들. 미국에서 오늘 좀 새벽에 걱정했었는데 이런 이슈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 쪽이 망가졌다. 뭐 이런 네. 부분인데 우리가 하드웨어가 사실 강한 나라니까 강한 네. 시장이니까 이거 네. 상관이 없게 지금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나라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중반부터 올해까지 참 좋은 기회를 만든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네. 정부 뭐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 정치 이런 거 빼고요.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딱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상법 개정을 6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네. 7월달에 했는데 6월달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때는요. 그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오른 건 반도체 업사이클이 되면서 반도체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게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된 거고요. 지금도 시장이 안 빠지는 거는 반도체 메모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면. 그래서 미국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일단 AI가 구축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빼고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AI의 인프라 구축을 한 거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을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쪽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젠순왕이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피지컬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제품화되고 상용화되고 서비스화되면서 그것이 수익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 지나가는 사이에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단절되는 게 캐즘이에요. 캐즘, 그게 캐즘입니다. 그래서 그 큰 캐즘이 올까봐 걱정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요. 근데 일단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면서 특히 로봇이나 이런 게 막 나오면서 그 캐즘 얘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캐즘이 깊게는 안 나오더라도 얕은 캐즘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AI로 인한 수익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일단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것은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그 기능을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B2C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AI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그러면 이제 그쪽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막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만약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주 고객인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예요. 클라우드 회사들은 그러면 주 고객들이 어려워지면 얘들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회사들의 또 이 클라우드 회사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그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주 고객으로 하는 데가 칩 회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서 트리거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먼 거 얘기를 미리 걱정하는 이걸 우리 기우라고 하죠. 네, 너무 앞당겨 걱정하고 저는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AI 기능으로 통해서 소스 AI 에이전트나 AI 뭐 피지컬 AI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대중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때까지 대중화될 거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지 않았습니까? 뭐랄까 법원 내 법적인 것을 제 표현이 정확히 그 용어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뭐 계약서 검토도 해주고 예, 변호사 역할도 정확하십니다. 해주고 이런 걸 네네. 법적인 검토를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되겠어요? 물론 언제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하지만 제가 언제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프론티어들은 항상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해요. 그러나 그게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중화되어야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오픈 AI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자본 추는 엄청나게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자본 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재무조가 안 좋은 상태로 그 상태에 가면은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오픈 AI 얘기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B2C로 수익을 내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미 지금 어제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걸 걱정을 벌써 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이 회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면 연차적으로 가가지고 AI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좀 너무 빨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은 뭐 내러티브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빨리 그걸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증시가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뭐 더 충격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예. 약간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는 또 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물리적 회사가 더 하드웨어가 훨씬 더 네. 많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 흘러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참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를 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네. 드리면요. 뭐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지금 행위나 이런 정치적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와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조방원이라는 테마가 주도 섹터가 왜 나올 수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원자력 정책도 그렇죠. 조선에 대한 정책도 그렇죠.
방산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들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만이 아니고 정치적이라는 걸 제가 표현 쓰잖아요. 중국을 빼고 가야 돼. 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빼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면서 이걸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해요. 그럼 누가 있지? 그 누가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호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태양광 주식들이 오르긴 했는데 태양광 기술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뒤처져 그동안에 중국은 많이 성장했고 우리는 뭐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 기술 자체가 뒤처져 있다기보다도 우리는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또 중국권 배제하자. 중국권 배제하고 가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해주면 그럼 우리나라는 또 호기가 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뢰밭은 되게 많고 예. 위기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걸 보면.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뭐 3차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도 얘기 나눴는데 네.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나? 예.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증시가 갈까? 뭐 이런 예. 것도.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도 약간은 이게 사실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이익이 물론 좋았다고 하지만 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 아, 그럼요. 그렇죠. 뭐 그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드는 거버넌스 개혁이 우리 시장의 밑바탕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시장을 예전처럼 얘기했던 박스피라든지 또는 한번 급등하면 급락했지. 예전부터 거래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2,600에부터 5,300까지 왔으니까 빠지면은 또 뭐 한 3,000까지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랫동안 본 그렇게 사람. 네.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버넌스 아. 개혁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요번에 빠질 때는 만약에 15% 20% 빠질 수 있어요. 미국 시장 보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빠졌어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위기라든지 어떤 뭐 수급적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은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매수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체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가총액 2,000주가 되니만은 2,000주를 깼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0주가 넘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의 체질이 확실히 바뀐 건 맞는데 그것은 분명히 국가의 정책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칭찬을 해주면서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가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서면은 안 돼. 또 시장은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계속 이거 물러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당정에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하게 하겠다. 뭐 기존의 자사주는 뭐 18개월인가 그렇게 주고 그 신규로 하는 거는 1년 내에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목적성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피해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기업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걸 이상하게 잘못 자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데들은 진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모두 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피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을 하면서 뒤로 만약에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시장은 그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3차 상법 개정이 자사 소각이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설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월로 또 밀었죠. 이 얘기가 작년 말에 한다 그랬어요. 미뤄졌어요. 근데 또 3월로 미뤄지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1분기에 정리해서 한 2분기 안에 올 상반기 안에만 해도 정말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 소각시키면 엄청나게 우리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쉽지 않은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진짜 완전 막 밀어붙이고 막 강력하게 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그런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소각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말 잘 들을까요? 이번에 이 정책이 일본은요. 아베노믹스 시작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수가 마이너스 2만 포인트까지 더블 뛰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한 20% 조정 보이고 지금 5만 포인트 위에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2년 동안 이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흐름대로 있다가 계속 그 정책을 업데이트 하다가 2023년도에 거래소에서 강력하게 또 다시 한번 정책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일본 얘기할 때 일본판 밸류와 예, 뭐 이렇게 예. 얘기했던 그래서 일본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이 2년 동안 했던 거, 그리고 10년 동안 했던 거를 지금 우리는 한 방에 지금 최고 6개월 동안 막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는 지금 돈 벌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당에서도 당정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걸 진행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게 가다가 조금 늦어지고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있으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올라와서 나중에 다시 좀 빠져갖고 뭐 4,500을 가던 4,000선에서 5,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롱텀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으니까 흐뭇하지만 롱텀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속에서 요번에 3차 산법 개정에 자산 소각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아마 저항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 또는 해소하는 정책이 나오는지 그게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회사도 괜찮은데 저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 회사 오를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이런 주식을 대형주 말고요. 미리 좀 중소형주에 좀 사가지고 갖고 있어. 네. 여러분 여태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땠어요? 안 올라요 주가가. 주가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력하게 그게 나와서 집행이 됐을 때는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사주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 ETF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ETF를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ETF는 펀드나 네. ETF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수가 막 올라가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그거 갖고서 도저히 야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일부 자금을 내가 거기서 넣고서 기다린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정책의 흐름을 좀 보면서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사님 근데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사님 조언도 듣고 여러 전문가님들 조언을 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ETF거든요. 예. 네. 근데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월까지 예.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규모 분석 결과인데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합쳐서 개별 주식 그러니까 이제 알 주식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개별 주식은 29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예. ETF는 48조를 순매수했다. 예, 예. 이런 자료가 예. 진짜 명확하게 숫자로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ETF 계속 산다. 또 사실 전문가님들도 이제 ETF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짜 현명한 답인가? 아니면 너무 또 쏠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시장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도 요 말씀 네. 드릴게요. 좋아요. 네.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트렌드. 예전에 네. 지금은 없어진 현대증권에서 코리아 펀드라는 거 있었죠. 아, 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었고요. 맞아, 펀드.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막 그냥 열광하면서 샀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었고 손실이 커진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해서 수익으로 끝낸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좋으면서 중국 펀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한참 유행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들었고요. 이런 게 유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유행을 했을 때 마지막에 유행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소위 말하는 포모에 유행을 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한편으로는요. 유행을 타지 못하면 수익은 안 납니다.
우리가 주도주가 뭐예요? 유행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유행은 ETF로 자금이 들어가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 유행을 타되 그 안에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ETF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 저기 퇴직연금에서 돈도 빌리기는 그렇고, 빌리면 또, 집에도 얘기하면 또 부부싸움 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을 좀 해보,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퇴직연금에서 디지털적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ETF로 가지고 코스닥 150 질르고 뭐 하고, 이러면,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다는, 일단, 롱텀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되고요. ETF나 펀드의 개념. ETF 자체가 펀드잖아요. 개별 주식처럼 움직이지만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나라 ETF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위 자산 매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 사고 싶어서 맨날 뭐 현물 금 사고 막 이런다면서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 ETF가 있어요. 그리고 뭐 원자재가 오를 것 같아요. 원자재 ETF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게 피지컬 AI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정말 자주 드리는데 확실하게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로봇 시대가 가죠. 피지컬 AI 언젠가는 가죠. 방향은 자율주행으로 그쪽이다. 가죠. 우주항공으로 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력기기는 지금 AI랑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전력기기는 AI만 아니고 전력기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워낙 노후화돼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죠. 또 하나요. 재건을 만약에 하면 전력기기 인프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에 ETF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지 마시고 그냥 펀드에 운영해 주시는 펀드에 넣는 게 수익이 뭐 단기간에 주지 않아도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을 찾아가기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나 지금 장 좋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만일 내가 이번에 실패를 해서 물렸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고 있었을 때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어. 5년 후에 10년 후에 수익을 낼 수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 개별 주식의 유행 따라서 막 거래하는 거 단타해가지고 결국은 수익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ETF도 저는 그렇게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유행이 되면 유행이 되는 대로 쫓아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긍정하실걸요?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대요. 그래서 나도 아파트 하나 사서 이걸로 돈 벌어봐야지. 부동산, 남들 다 부동산 돈 버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평생을 부동산을 안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지역을 얘기 안 할게요. 네네네. 뭐 어디 변두리 지역에 내가 뭘 샀다. 이거랑 내가 반포나 압구정의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라도 샀어. 나중에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 차이는. 어떤 거에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내가 사고 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ETF를 하더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주식하고 똑같이 어떤 섹터의 성장이 있느냐. 갈 방향. 그 당연히. 방향을 보고서 ETF를 한다면, 그렇게 거래를 한다면 이 대열에 참여하면서도 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ETF 얘기가 예. 최근에 많이 들리다 보니까 유행이니까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오랫동안 이런 유행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들이나, 자꾸 퇴직연금 하니까 퇴직연금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에 갭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까 제가 삼천당 이양 말씀드렸지만 삼천당 이양 50배 올랐습니다. 그게 꽤 오랜 부동산처럼 막 10년, 20년이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의 시대가 온다니까 뭐 정부에서 막 강력하게 이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부동산에서 그동안 있었던 거 하나 처분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또는 은행에 계속 넣고 있었는데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은행 예금으로 그냥 있었던 거 요번에 조금 빼서 이쪽에 해볼까? 뭐 이런 자금들은요. 보수적인 자금들입니다. 이 보수적인 자금들은 개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 주식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런 자금들이
ETF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행은 어쩌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중반 수요일 다 지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워낙에 좀 격한 한 주 시작 그리고 수요일까지 보내서 그 워시 이거는 불과 한 이틀 전 일인데 예. 옛날 얘기 같아요. 워낙에 하루하루 시장이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끝난 거예요. 매듭 지어진 건가요? 여진이 좀 있을까요? 그 요즘에 나오는 네. 내용들 있잖아요. 네. 케빈 워시에 대한 네.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맞아요. 급락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급락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죠. 엔화에, 네.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트리거예요. 전부 다 트리거가 돼서 결국은 지금은 조그맣게 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는 전부 다 그게 큰 뉴스로 다가올 거예요. 아.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으로 덮을 수 있으니까 덮어지는 거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걸 덮어주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잊지 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메모해놨다가 야, 요런 트리거가 그때 있었지, 여기에 있었지. 그러면 계속 생각할 때 남들이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막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만약에 트리거가 있으면은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또는 나 어떤 쪽을 추종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해석이 흐름이 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시작 단계이고 그냥 덮어지는 단계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건 없다. 예. 살아있다. 네. 그죠? 언젠가는 이게 특히 이제 뭐 장기물 커지든가. 국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하는 매크로적인 거는 국채. 전 이제 그런 뭐 부분인가 봐요. 향후에 가장 그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워낙에 시장 잘 갔죠. 수익률도 좋으신 분들 뭐 많으실 거고 근데 이제 수익률의 격차라는 게 있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네. 일부 뭐 몇 가지 급등한 뭐 이런 것들 안 갖고 있으면 네. 나 사실 체감 별로 안 되는데 이런 분들 예. 있죠. 네, 네. 있는 거죠, 이사님.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분들 우리가 다 이제 조언해드리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언을 해도 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올해 딱 이제 증권회사 사령장 받고 입사해서 30년 됐는데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향이라는 게 주식시장은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혹시 처음 들은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시장에 증권회사 들어오면은 처음에 계좌 개설할 때 계속 적죠. 그래서 성향의 고객 성향 알기라는 걸 이렇게 적어요. 그거 다 하죠. 네. 거기에 초고 위험으로 돼야지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네. 제일 높은 위험 상품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품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위험을 내가 안고 가지 못해요. 테이킹하지 못해요. 그러면 엇박자가 갖고 나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결론 이거 진짜 믿으세요. 믿으세요라는 말을 좀 죄송합니다. 아니, 주변 한번 보세요.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센 정보 오늘 지금 이 태양광도 막 떴잖아요. 네. 지금 원래 주식 잘하는 사람들 그거 사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올라간 종목을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빠질 때 기다려요. 그렇죠. 또는 이제 많이 빠져갖고 더 빠질 거 없을 것 같아 하는 종목을 사요. 제가 보기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초고 위험의 상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불나방이 되자 막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시장의 흐름을 내가 같이 타지 못하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좀 멋이 없군요. 시장의 흐름을 타야 된다.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이러면 좀 멋있어지나요? 아유, 네. 어떻게 시장의 표현하셔도 흐름을 뭐, 네. 타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사실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시장에 좀 타야 되는 걸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쌤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체를 만약에 뭐 5천만 원 투자를 하신다. 그럼 5천만 원의 시장을 오늘 하나 솔루션 들어가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겁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금방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타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태생적으로 제가 보니까 원래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저희 그런 것 회사에서도 같아요. 네. 직원들 보면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이걸 막 분석하고 막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있는 상대에 있는 교수님들 수익률 나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거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막 이걸 어떻게 될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지 마셔라라기보다는 예. 흐름을 타는 거는 예. 일단 필요하다. 예, 수익률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그 이런 흐름을 부분은. 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타기 싫어서가 아니고 뭔지 몰라서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나온 이제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막 강의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꼭 들으세요. 예. 박병창 이사님 아카데미 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뭐 예. 남아 있는 일정들 좀 보면 뭐 예. 알파벳, 아마존 뭐 실적 발표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또 얼마 뒤면 이제 또 연휴기도 해서 예. 연휴 전에는 좀 파는 수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옛날 얘기인가요? 어때요? 뭘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뭐 연휴 전에도 원래 좀 우리나 팔고요. 그리고 네. 1월에 워낙 셌기 때문에 2월은 1월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통념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휴 전에 판다 매도가 좀 있다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 왜 할리데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매도가 있는데 그 매도보다 더 센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 그냥 가겠죠. 그렇죠. 지금의 분위기는 좀 많은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오르니까 많이 오르기 워낙 시장이 세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지금 1월만 하고 끝날 거 2월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요즘에는 ETF 좋아요. 또 ETF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ETF 예전에 2% 3% 움직일 때는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네. 요즘에는 ETF 자체가 개별 종목 수익률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연휴 지나고 2월 3월에 이벤트가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우주항공 로켓을 쏜다. 그러면 거기 한번 이슈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ETF를 좀 사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뭐 현금 좀 있어도 저는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있으면 또 만약에 또 매수 기회 되면은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정도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연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전략까지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작년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안 판 사람이 승자였다. 그 이후부터 맞습니다. 올랐으니까. 작년에 뭐 그랬습니다. 이런 예. 의견도 주셨네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저희 또 매일매일 함께 하니까, 네, 저희 3프로TV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사이트, 오늘은 교보증권 자산관리 전략부의 박병창 이사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뒤에도 이제 개별 방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영주 소장님도 나오시고 오늘 이재규 차장님도 나오시는 모양이야. 많이 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